네, 군대 노예 사병 논란. 네. 그런데도 이게 반성을 모르는 놈들에 대한 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병을 노예처럼 그렇죠. 쓴다 이 얘기죠. 예, 군인권센터에서 갑질을 했던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그 얘기가 지금 네티즌들과 뭐 인터넷 방송을 타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라고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군대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요런 부분에서의 어떤 갑질이 사실 우리 관해가 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폭로가 되면서 감사 정도에서 끝내선 안 된다.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두 부부를 뭐 이런 여론들이 막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군인권에 관련된 또는 군대에서의 그 상관의 갑질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그 처벌 방식이라든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여기서 욕을 한번 시원하게 질러줘야 될 부분이 여기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저희 군대 제대하거나 있을 때도 막 듣잖아요. 야 어디 갔더니 어떻게 됐다. 무슨 뭐 테니스만 쳐주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군 애들 가정교사도 해봤다 뭐 했다 하는데 그때 막 들으면 그랬거든요. 야 그렇게도 사는구나. 이게 웃고 남겼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웃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죠. 그렇죠. 이게 이제 87년도 영화 중에 산호라고 있습니다. 산호. 사병을 노예처럼 쓴 거죠. 지금 산호인데 보니까 그 에록의 거성인 방희 씨, 그다음에 왜 나만 왜만 안 주는 거야? 이대근 씨, 그다음에 남궁원 씨, 그리고 청순한 이미지였죠. 조용원 씨, 그리고 원미경 씨까지 나온. 근데 이게 현실에서 더 심한 산호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사병들한테 예. 일단 그 표준 일과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침 뭐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군인도 딱 요 일과 안에서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사에서 일하는 자기 이거를 이제 행정병이죠. 행정병을 갖다가 눈 뜨는 순간부터 네. 눈 감을 때까지 몸종 부리듯이 그냥 별의별 일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슨 일을 시켰느냐는 뭐 노예니까 온갖 집안 살림부터 사적인 그 사역을 다 시켰겠죠. 근데 그런 사역을 좀 더 원활하게 부리기 위해서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야. 호출할 때마다 진동벨로 사람 부르듯이 그렇게 사람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또라이인 게 룸빵에서 웨이터 부를 때도 팔찌 채워가지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되지. 이거 진짜 인권에 대한 도전이지 이 정도면.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아직도 난 이런 줄 몰랐는데 굉장히 관영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만 드러났지 빙산은 일각일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렇죠. 지금 군대 내에서 그 어떤 그 사병들을 다루는 기관제 사병들을 다루는 그 장교들이라든지 또 아예 그 뭐라 그러죠? 말뚝박은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들이 일반 사병들을 다루는 거는 이건 뭐 인권이라든지 뭐 노동법이라든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 막 그런 거 해요. 무슨 뭐 저 하사관 누구 또라이 같은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우리한테 야 내 워커랑 옷 다 다려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죠. 그러면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지만 네. 족같지만 했어요. 네. 하면서도 기억에 남거든 계속. 그렇지. 아 그 새끼 그때 내가 막 마음 같아서 그냥 오줌을 뿌려버릴까 보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 범위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새끼들은 근데 더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처벌이 미미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병사 같은 경우는 한국군으로 입대했잖아요. 그 안에서 보니까 그 IS에 입대를 한 거거든요. 보니까 내용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 때도 이게 많았어요. 또 이게 이제 기존의 특수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거기 군대 들어가서 배당을 받지만 이런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사각지대가 많아. 인권 사각지대가. 그 우리 때도 보면 그 뭐 테니스 관리병 알죠? 테니스만 치는데 관리해줘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무슨 관리병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개관리병 있습니다. 개관리병. 개관리병 아십니까? 군견 관련. 군견도 아닙니다. 그냥 말고요? 부대 안에 예를 들면 뭐 단장이나 별이나 이런 사람이 데리고 있는 개를 관리하는 겁니다. 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개가 밥을 잘못 먹거나 낑낑거리거나 이러면 개 맞듯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쌤통 나가지고 개를 몇 대 때린 적 있어요. 개 관리병 아작났습니다. 개 관리 안 돼가지고. 이런 짓거리들 하고 심지어 또 과외병도 있습니다. 얘는 가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대령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하사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주임 상사나 이런 사람 힘이 세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그 관사에 가서 부대 옆이죠. 가서 그 집 자녀의 과외를 해주는 병사도 있습니다. 과외만 해요, 얘는. 지금 그 과일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외. 아니, 과일병. 아, 과일병, 이게 이제 공간이 한 1, 2층으로 한 160평 된대요. 청남대 이런 데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관사를 겁나 큰 걸 줬나 보지? 아. 근데 이 관사 안에 냉장고가 10대랍니다. 아. 장사예요? 모르겠어. 그 10대 안에 과일을 빽빽하게 다 채워놓은대요. 아, 열대 무슨 시체들 넣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얘가 돈 주고 샀을 리는 없을 거고 장병들 부식으로 나온 걸 빼돌려갖고 10대 냉장고에 채워놓고 네. 그걸 관리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관리를 시켰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가 썩었어. 하도 많으니까. 그럼 그 썩은 과일을 관리 잘못했다고 얼굴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부대 안에 모과나무가 있는데 네. 모과나무에서 열린 모과를 따가지고 100개가 넘는 모과를 따서 모과청을 만들게 하거나 부대에 있는 감나무에 감을 따가지고 꽃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선물용으로 썼다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미친년이군요. 근데 그게 인성도 문제지만 관행화됐다는 문제고 윌리엄 텔이긴 한데 그 화살 쏘는 게 아니라 사과를 대가리에 바로 던져버리는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관사 안에서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 또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그 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귀족 같은 억압을 했을지는 뻔히 눈에 안 보여도 뻔할 뻔짜고요. 이 군부대 안에 있는 그 나무들이나 과실들이나 다 지 거야. 다 지 거야. 그걸 가지고 걔네들 시켜가지고 모과청 만들어서 지가 담았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심 쓰고 감따가지고 꽃감 만들어가지고 지가 선물하고 선심 쓰고 이런 것들을 공공하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장군의 와이프가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그럼 와이프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계룡대가 군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근처 아파트나 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육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와이프들도 남편의 계급에 따라 가지고 다른 와이프들 많은데 계급화돼 있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김치 담그거나 이럴 김장할 때 잘 살랍니다. 난리 전쟁. 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군부대에서 김장을 할 때 되면 어마어마한 배추가 들어와 갖고 김장을 한대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상납이야? 전부 다 그 군인들 가족들 개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담기는 사병들이 담았는데 아니 지들이 하선정이야 왜 그래? 처먹기는 지들이 다 갖다가 처먹어 버리는 거야. 그 애들도 그런데요. 애들도 학교에 있는 애들도 그렇죠. 계급대로 아빠가 갑니다. 대령이거나 아빠가 모관 따라가지고 애들이 그 안에서 계급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얼마나 그리고 족같은 거 갖다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중대장 부인 정도 되면 발에 땀나도록 뒤지도록 뛰어다녀야 됩니다. 김장할 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 사람은 책칼 없이 못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집에 가서 한탄하죠. 내가 왜 중대장하고 결혼했나, 대대장하고 결혼할 걸. 그럼 또 그렇게 와이프 와서 울고 그러면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좀만 그렇지. 기다려. 나도 씨발 진급해가지고. 내가 진급해가지고 그냥 밭대기로 다 헤쳐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제가 또- 억울한 것만 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치사병 출신이라 잘 압니다. 그래. 뭐 쌀 포대기로 빼가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 아까 과일 같은 경우도 사과를 하나씩 나눠줘야 돼. 부대 500명 있어. 사과가 999개가 있어. 그럼 2개 못 주잖아. 한 놈 때문에. 그럼 문제가 되거든. 그럼 500개 주고 499개가 남지요. 그거 갖고 벽에 던지고 뭔가 지랄해도 많이 남지요. 뭐 이런 건 다 이제 아까 냉장고에 다 들어가야만 했고 뭐 그다음 썩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또 뭐 소박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욕탕 관리병도 있어요. 있죠. 예, 목욕탕만 관리해요. 그럼 그때 이제 병장이나 제대 앞둔 사람이 마지막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대령이나 이제 장성이 몇 시에 뜬답니다. 목욕물 받아놔라. 딱 해놓으면 병장이 먼저 와가지고 소박하게 몸을 담그고 그 탕에 싸겠구나. 살짝 오줌을 싸고 제대하는 관행도 있었다는 소박한 복수죠. 그 장군이 와가 집질하네 물이 뭐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런 얘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요. 사실 저희 집 둘째가 이제 31살에 박사 공부를 하다가 네.
31살 군대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끌려간 거 아니고 자진 입대했겠죠. 아니, 그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연기를 해보려고. 31까지 계기긴 정말 힘든데. 그래서 이게 이제 체중 오바로 빼보려고 네. 125kg만 넘으면 그때 안 갔었거든. 그렇지. 그리고 얘가 하루에 우유를 한 10팩씩 먹었어요. 아니 뭐 잘못했네. 그 검사 하는 날까지. 아니 그러니까 형이 돈을 안 대가 4리터 처먹는 집안인데 뭐 동생이 못 먹겠어요? 그래, 근데 얘가 이제 우유만 먹다 보니까 너무 질리니까 요거트를 섞어 먹어갖고 배탈이 나가지고 그날 아침에 설사를 하는 바람에 살이 쏙 빠지잖아. 3kg가 빠져버렸어. 그래갖고 123kg를 끌려갔거든. 2kg 때문에.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군복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훈련소에서부터 이제 나이는 많지, 군복은 맞는 거 없지, 몸은 둔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열애로 빠진 거예요. 근데 걔가 그때 이제 공학 박사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바로 당번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당번병이 되고 나서 얘가 주말만 되면 휴가를 나오는 거예요. 자주 보내주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갖고 뭐 대대장님 아들 컴퓨터를 하나 조립을 해야 된다고 용산 가서 부품을 사가지고 컴퓨터를 사갖고 들어가요. 네. 근데 돈을 안 갖고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꾸 집에 있는 돈을 갖다가 써갖고 뭘 하는 거야. 결국은 그 관사에 있는 컴퓨터, 가라오케, 뭐 비디오 전부 다 우리가 상납해주고 온 꼴이야 결국은. 가라오케까지 해줬어요? 가라오케 노래방 기계 해가지고 그 당시 그때는 LP였겠다. 아, LP가 아니라 레이저 디스크. 해갖고 하고 LD, LD. 그 화면도 그때 국내에서 어디 찾기도 힘든 핫바디. LCD 앞에 나온 건데 하여튼 일제 소니를 수입해 놓은 거 그거 모니터로 가갖고 해서 이렇게 다 달아줬다고 오디오 시스템까지 다 해주고 나중에 돈 받을 줄 알았거든. 전혀 까버렸어. 딴 데 가버린 거야. 그러면 사자들한테만 당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당했구나. 늦게 31에 들어갔으면 사실 중대장이 대위해봐야 28, 9이거든. 중대장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공학 박사인데 집안에 돈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겠네요. 아니면 그걸 다 납품도 아니잖아. 납품이 아니고 그냥 공납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돈을 군대에서 이제 받기로 하고 부품을 얘가 사갖고 들어가서 그렇지. 조립을 해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는 이제 돈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식이 또 그 당시 컴퓨터를 지가 조립하고 온라인 선을 깔고 인터넷 선을 깔고 연결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대에 있는 그 각종 그 컴퓨터 작업들을 지가 다 받아갖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의 반민간인인 거야. 그냥 그렇지. 납품업자 비슷하게 막 주말만 되면 나도 컴퓨터를 몽땅 사갖고 군대에다 납품하고 나중에 이제 뭐 정산 처리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하는데 그것도 수월찮게 또 거기서 남겨 먹었는 모양이더라고. 서로가 공생각에 마음만 먹으면 또 군내 정보를 다 캘 수도 있었겠네요. 만일 걔가 거기다 뭐 해킹 프로그램을 심거나 서버를 어떻게 빼서 돌려볼 수 있다 그러면 군 기밀은 전부 다 받겠죠 걔가? 근데 그런 정도로 일하는 당나라 군대에 군 기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납품 비리 이런 것만 다 뽑아낼 수 있겠네. 아무튼 그 당시부터 처음에 이제 올 때는 짠하고 불쌍하잖아요. 나이들 군대 갔으니까 나중에 제발 좀 그만 왔으면 싶겠더라고. 주말마다 나오니까 나오면서 아예 이제 차를 몰고 나와요. 이제 나중에 가면 부대장 차를 몰고 나와갖고 운전병하고 데리고 1박 2일 동안 진창 먹고 돈 쓰고 그러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사회에 있을 때보다 돈이 더 들어 이 군을 보내놓으니까 그런 그렇지. 기억도 나요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생이 늦게 군대 간 게 그 관사 인테리어 업자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역할을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다쳐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외부에 나와갖고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또 그게 문제가 된다네. 그래서 통원 치료를 한다고 외부에 나왔는데 너 왜 다쳤냐 그러니까 하도 할 일이 없어갖고 졸다가 연통에다가 얼굴을 뒤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병원 진료를 받는 거야. 이거는 의료보험 처리도 안 되고 안 되지 그건. 100% 생으로 또 치료비 다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억도 나요. 불로 흥한 놈 불로 망한다고 제가 취사병 하면서 밥을 한 500인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을 열면은 그 버너가 큰데 이제 기름이 분수처럼 쫙 올라와요. 거기에 이제
소음봉으로 해가지고 불을 지펴가 탁 갖다 댄단 말이야. 그럼 불이 확 튄다고, 오른다고. 근데 밑에 이제, 내보다 고참인 상병이 이걸 열은 줄 몰랐어. 그 누가 부르길래, 뭐? 하고, 지금 캐릭터처럼 장난스럽게 자연스럽게 갖다 댔죠. 폭발해가지고, 이 불이 내 뒤에 한 2, 3m 뒤까지 화염에 입사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통닭이 되고, 나도 그래가지고, 내가 방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현역이었고, 우리 부대가 반반이었거든, 공병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쉬쉬하고 싶으니까 주임 상사가 집에 가지 마라. 집에 훈련이 있다. 뭐 잠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라. 해갖고 3, 4일 있어서 일주일쯤 있었어요. 내가 그 안에 자체 병동에. 그러니까 일주일쯤 되니까 이제 웬만하면 집에 가라 하더라고. 아니, 계속 있으면 안 되겠냐고. 집에 있고 가기 싫다고 하니까 집 15분 거리인데 가까운 데인데. 나중에 나가돌라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여기 오른팔에 화살이 있어요. 그 봉이래 해갖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사고죠. 그런 건데 제가 느낀 것 중에 약간 지금 인권과 관련된 거잖아. 네. 보면 우리가 공병대라서 뭐 군 법정도 지었어요. 우리가 법정도 지어가지고. 그건 원래 업무잖아요. 네, 그건 업무죠. 근데 거기에도 보면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하에 막 이게 아주 앉을 수밖에 없는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밑으로 지하 건물로 다 들어가요. 한 100m도 들어가. 막 구남도는 아닌데. 그가 그 안에서 담배 피면서 막 공사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해요. 고생을 해요. 그러고 이제 세멘트 같은 거 40kg짜리 몸무게가 얼마 안 되는데 2개 80kg 들고 뛰어다녀야 했고 막 고무 다라이에 담아가 이렇게 했는데 현역은 4시 반쯤에 넣어요. 탈영하면 안 되니까 부대로 복귀를 시킨다고. 공사를 짓다가. 소위 말하는 단기병들은 방위들은 밤 한 11시까지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폭우 속에서 왜? 공사 공기를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자동차 켜가지고 불 피워놓고 합니다. 거의 뭐 천리마 작전이나 뭐 천삽뜨기 운동 이런 거 비슷하게.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엔 새벽 한 6시에 또 출근시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초기에 들어갔을 때 100일을 그렇게 했어요. 일요일도 없이. 그래서 내가 이거 억지로 감옥 갔다 오고 다 하고 나서 문민정부 들어가서 군대로 들어왔는데 다시 또 이거 양심선언 하기도 곤란하고 어쩌지 하다가 3달 이상을 그렇게 그러니까 초과 근무에다가 그냥 무단 근무에다가 그걸 다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더 웃긴 건 이 민간업자하고 같이 하잖아요. 아까 동생하고 아까 송 작가 동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사를 하면 시멘트 뭐 해가지고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인부도 써야 될 것이고 소위 말해. 그러면 우리 집안에 있는 병사들의 집안에 있는 남자 식구들은 뭐 백골징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그 부대의 인부가 됩니다. 도장을 가지러 오러 갑니다. 집에서. 인건비로 다 지급 그러니까 도장을 다 거잖아. 우리 아버지 우리 형 도장 다 찍어. 그러면 이거 다 빼먹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과일 빼먹는 차원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 부실 공사가 된단 말이야. 그럼 한 달 안에 우리가 보면은 물이 새요 벌써.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왜 새냐 이러면 우리가 공사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공사하러 가. 그러고 나서 재판도 받아. 법정 만들었는데. 네. 왜 받았냐니까 짜장면 배달 온 민간인을 두드려 패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재판정에 들어가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만든 군사법정에 우리가 이뤄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 군법무관 뭐 이래가지고 뭐 박지훈 변호사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너 이 새끼 왜 때렸어 이래 꽝꽝꽝 때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인권 유리는 굉장히 많이 해요. 인건비 뭐 그다음에 재료비 빼먹기 그다음에 제가 취사병 있을 때 부식창고 앞에 5톤 트럭 이런 게 쌀을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쌀 덜 내렸어. 근데 가. 그 트럭이 그냥 나가. 그 내가 처음 모르고 쌀 더 내려야 되는데 일을 안 시키니까 좋잖아. 쌀 더 안 내려도 되니까. 그만 내려도 된다고. 일을 안 시켜서 좋긴 좋은데 저 쌀은 어디로 북한으로 보내나? 근데 내가 옆에 한 바퀴 빙 돌아가 관사로 해갖고 들어가 묘처로 들어가서 팔아 드시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런 빼먹기 차원이 아니라 남편부터 해가지고 국내에 만연한 반인권 의식이 발현된 게 이 부인의 이 갑질, 팔찌인가요? 거기까지 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을 산호다 이거지, 산호. 그러니까 도구로 본 거죠. 사람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전역서를 냈대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전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걸로 해서 법적인 처벌 안 받고 그냥 털고 나가겠다는 거잖아. 더 털리기 전에 토끼겠다. 그렇지. 그래야 뭐
나중에 문제에서 생길 수 있는 징계라든지 사법 처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뭐 불명예 제대에 관련한 부분이 네. 나중에 없애기가- 연금 같은 그렇지 문제가 될 거예요. 연금이라든지 불이익이 많죠.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튀었단 말이야. 네, 먹튀지. 근데 이런 먹튀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 기회에 이 갑질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해야 된다고요. 그 여군들에 대한 성추행 부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만 딱 지나가고 옮김을 옮긴 데서 또 당하고 막 이런 사례들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군대가 유지되게 되면요. 또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우리 군의 기강뿐만 아니라 군 전체 사이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번 정권 안에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히 갑질의 하나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수십 년 전인데 MBC의 영상물 납품 관계로 갔습니다. 가니까 손석희 아나운서가 있더라고. 뭐 잘생겼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국장이 있었어요. 국장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국장이 지금도 뭐 알만한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은퇴했겠지만 그 당시에 소위 인텔리들이 있다고 하는 그 공중파 방송국에 여자 아나운서가 옆에 가서 아 국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힙을 툭 치면서 만지더라고. 근데 여자 아나운서는 그냥 가더라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영화됐는데 군은 더 늦으니까 군이 지금 그 정도 상태 아니겠어요? 여군들한테 슬슬 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발본색원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사회 한 축을 이루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 앞에서 장로래, 사람들이 장로, 씨. 이야기. 아 이분이 또 장로 그 네. 계급은 대장이라니까, 육군 대장? 별 4개네. 4개짜리. 아 대원수를 앞두시고 엔딩하시네. 예. 그리고 참네. 저는 저희가 입대할 때 맨 처음 배우는 게 외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무신조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장교도 있습니다. 장교의 책무. 아 있어요? 장교는 군대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 도야와 심신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로부터 전자팔찌, 전자배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아 이구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왜 우리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부하들이 뭐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는요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네. 전쟁 터지면 네. 소대장을 먼저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정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사법 처리도 사법 처리지만 이 양반들을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자기들이 갑질했던 네. 그 사병들 집에 가서 복무하게. 복무를 좀 하게. 괜찮네. 예, 가사 도우미를 하게끔. 아 약간 코란식으로. 그냥 똑같이 생경식으로. 24시간 아무 때나 불러서 과일 깎아오라고 시키고. 과일도 좀 맞고 그리고 제대로 깎고 왔는데 토끼 모양을 못 만들었다든지, 마음에 안 들게 깎고 왔으면 그걸로 좀 두들겨 맞고, 네. 저는 그건 뭐 어차피 이제 과일팩 마사지니까 뭐 매일 맞아도 안 되겠네. 아주 자기가 해본 대로 가서 직접 한번 당해봐라. 요런 걸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그렇지, 그 들어요. 뿌린 대로 걷어야죠. 그리고 장교 복무신조에 나왔듯이 그 솔선수범 이런 거 이제 그걸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는 사자성은 그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격 도야 뭐 이런 인격을 도야해야 되는데 인격이 도야지가 돼버린 그런 인간들 이것들은 진짜 단죄해야 됩니다. 뭐 여담이지만. 군대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곳인가 하면 하나에 숙정할 때 별 4개짜리가 지금도 여기도 4개지만 대장들이 자주 갈렸어요. 제가 이군사령부 쪽에 예하부대에 있었는데 그 공사를 가가지고 막 세면칠하고 막 하다 보면 거기는 진짜 대령 정도 되면 흰 러닝셔츠 입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바람같이 날아다니는. 네, 별 1개 갖고 별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런 데인데 이 4개짜리를 자주 잘라요. 와이스가. 저 말을 먹어 안 되겠네 이러고 어느 날 골프장을 또 가니까 그때는 골프를 많이 못 치겠어요. 장군들이 이래가 안 된다 막 이게 있었다고. 우리가 막 공사를 했어. 골프장 중간에 쉬어가는 거 클럽하우스를 연락이 지었어요. 우리 사병들 거의 북한인 군대 골프장 말하는 거죠? 그 군대 골프장 좋거든요 시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의 뭐 북한에 무슨 운동하듯이 와 달라 들어가지고 막 공사를 해요. 열심히 달리만 운동하네요. 언덕 위에 막 지어서 와 멋지게 클럽하우스 지었다 이랬다고. 그 와이스가 한 소리 했나 봐. 별 4개짜리 엔딩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와서 이제 보고 저 군바리들이 저 골프나 치고 말이야. 저거 뭐 없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없애래. 그 졸라게 해가지고 졸라게 없었어요. 그 또 이제 별 4개짜리 다시 이제 들어온 거야. 다른 별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니 골프를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가! 그리고 또 막 가고 클럽하우스 지었어. 짓다 부셨다를 한 2번 했어.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군대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군대인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관행들 실제로 병장 정도만 돼도 마지막에 직접 식판을 들 힘이 없잖아요. 못 든다고. 급격히 체력이 좋아야 되죠. 젓가락만 들지. 깔깔이 이상은 못 입잖아. 군복이 무거워서. 그거 못 입지. 뭐 나뭇잎으로 입어야 된다는 설도 있고. 뭐 김병장님 식사 준비됐으면 그랬나 봐라 숟가락은 이래갖다 먹고 치아라 이거든. 근데 그러니 더 위에 가면 얼마나 더 하겠냐고. 이런 관행들이 빨리 없어져야 이게 이제 쌓이고 적폐죠. 야, 근데 이게 금방 없어질까 싶어요. 지금 있는 사병들한테 야 니네 상관한테 당한 거 전부 고발해봐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만 뒤탈이 두려워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사회가. 저 같은 경우도 후회하는 게 그 100일을 만근하면서 이건 북한이구나. 내가 차라리 감옥으로 돌아가자. 이런 심정이 들었지만 또 양심선언하기 그렇더라고 내가. 그래서 참았던 게 이런 관행을 계속 또 유지한 게 아닌가. 그때 정말 초과 근로에다가 엄청난 그걸 했거든요. 그다음 인건비 빼돌리기 뭐 한두 개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대만 그랬겠냐고. 또 이거 플러스 또 방산 비리까지 또 겹쳐지니까 이 나라가 과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 쓰기 위해서 누군가의 특정 집단이 놀고 먹기 위한 군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온천지 쥐새끼들만 있어가지고 다 빼먹고 갉아먹고 크게 먹는 놈 작게 먹는 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번에 대장에서 이제 이게 터져 나왔으니까 그 밑에 이 순번대로 도미노 훑듯이 이런 관행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개선이라든지 어떤 그 의식의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과연 그게 또 제대로 될까 싶은 지금은 반신반의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저 지금 그 분노하고 화나는 거는 자 조용히 사표 써놓고 이바닥 뜨려고 하시는 장군님 그리고 사모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벌 받고 가야지. 제대로 좀 털고 갑시다. 얼마나 헤쳐 드셨는지. 네, 군대 노예 사병 논란. 네. 그런데도 이게 반성을 모르는 놈들에 대한 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병을 노예처럼 그렇죠. 쓴다 이 얘기죠. 예, 군 인권센터에서 갑질을 했던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그 얘기가 지금 네티즌들과 뭐 인터넷 방송을 타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라고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군대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요런 부분에서의 어떤 갑질이 사실 우리 관해가 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폭로가 되면서 감사 정도에서 끝내선 안 된다.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두 부부를 뭐 이런 여론들이 막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군인권에 관련된 또는 군대에서의 그 상관의 갑질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그 처벌 방식이라든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여기서 욕을 한번 시원하게 질러줘야 될 부분이 여기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저희 군대 제대하거나 있을 때도 막 듣잖아요. 야 어디 갔더니 어떻게 됐다. 무슨 뭐 테니스만 쳐주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군 애들 가정교사도 해봤다 뭐 했다 하는데 그때 막 들으면 그랬거든요. 야 그렇게도 사는구나. 이게 웃고 남겼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웃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죠. 그렇죠. 이게 이제 87년도 영화 중에 산호라고 있습니다. 산호. 사병을 노예처럼 쓴 거죠. 지금 산호인데 보니까 그 에록의 거성인 방희 씨. 그다음 왜 나만 똑박은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들이 일반 사병들을 다루는 거는 이건 뭐 인권이라든지 뭐 노동법이라든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 막 그런 거 해요. 무슨 뭐 저 하사관 누구 또라이 같은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우리한테 야 내 워커랑 옷 다 다려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지만 네. 족같지만 했어요. 네. 하면서도 기억에 남거든 계속. 그렇지. 그 새끼 그때 내가 막
마음 같아서 그냥 오줌을 뿌려버릴까 보다 뭐 이런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 범위가 다른 거잖아, 이거는. 이런 새끼들은. 근데 더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처벌이 미미하고 그리고 이제 이병사 같은 경우는 한국군으로 입대했잖아요. 그 안에서 보니까 그 IS에 입대를 한 거거든요. 보니까 내용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 때도 이게 많았어요. 또 이게 이제 기존의 특수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거기 군대 들어가서 배당을 받지만 이런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사각지대가 많아. 인권 사각지대가. 그 우리 때도 보면 그 뭐 테니스 관리병 알죠? 테니스만 치는데 관리해줘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무슨 관리병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개관리병 있습니다. 개관리병. 개관리병 아십니까? 군견 관련. 군견도 아닙니다. 아, 그냥 말고요? 부대 안에 예를 들면 뭐 단장이나 별이나 이런 사람이 데리고 있는 개를 관리하는 겁니다. 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개가 밥을 잘못 먹거나 낑낑거리거나 이러면 개 맞듯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쌤통 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 관사 안에서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 또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그 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귀족 같은 억압을 했을지는 뻔히 눈에 안 보여도 뻔할 뻔짜고요. 이 군부대 안에 있는 그 나무들이나 과실들이나 다 지 거야. 다 지 거야. 그걸 가지고 걔네들 시켜가지고 보가청 만들어서 지가 담았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심 쓰고 감따가지고 꽃감 만들어가지고 지가 선물하고 선심 쓰고 이런 것들을 공공하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장군의 와이프가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그 와이프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계룡대가 군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근처 아파트나 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육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와이프들도 남편의 계급에 따라 가지고 다른 와이프들 많은데 계급화돼 있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랬죠. 김치 담그거나 이럴 김장할 때 잘 살랍니다. 난리난 전쟁. 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군부대에서 김장을 할 때 되면 어마어마한 배추가 들어와 갖고 김장을 한대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상납이야? 전부 다 그 군인들 가족들 개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죠. 담기는 사병들이 담았는데 아니 지들이 하선정이야 왜 그래? 처먹기는 지들이 다 갖다가 처먹어 버리는 거야. 그 애들도 그런데요. 애들도 학교에 있는 애들도 그렇죠. 계급 들어갑니다. 아빠가 대령이거나 아빠가 모모에 따라가지고 애들이 그 안에서 계급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얼마나 그리고 족같은 거 갖다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중대장 부인 정도 되면 발에 땀 나도록 뒤지도록 안 주는 거야. 이대근 씨. 그 다음에 남궁원 씨. 그리고 청순한 이미지였죠. 조영원 씨. 그리고 원미경 씨까지 나온. 근데 이게 현실에서 더 심한 산호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사병들한테 예. 일단 그 표준 일과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침 뭐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군인도 딱 요 일과 안에서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사에서 일하는 자기 이거를 이제 행정병이죠. 행정병을 갖다가 눈 뜨는 순간부터 네. 눈 감을 때까지 몸종 부리듯이 그냥 별의별 일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슨 일을 시켰느냐는 뭐 노예니까 온갖 집안 살림부터 사적인 그 사역을 다 시켰겠죠. 근데 그런 사역을 좀 더 원활하게 부리기 위해서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야. 호출할 때마다 진동벨로 사람 부르듯이 그렇게 사람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또라이인 게 룸빵에서 웨이터 부를 때도 팔찌 채워가지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되지. 이거 진짜 인권에 대한 도전이지 이 정도면.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아직도 나 이런 줄 몰랐는데 굉장히 관영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만 드러났지 빙산은 일각일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렇죠. 지금 군대 내에서 그 어떤 그 사병들을 다루는 기관제 사병들을 다루는 그 장교들이라든지 또 아예 그 뭐라 그러죠? 개를 몇 대 때린 적 있어요. 개 관리병 아작났습니다. 개 관리 안 돼가지고. 이런 짓거리들 하고 심지어 또 과외병도 있습니다. 얘는 가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대령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하사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주임 상사나 이런 사람 힘이 세지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그 관사에 가서 부대 옆이죠. 가서 그 집 자녀의 과외를 해주는 병사도 있습니다.
과외만 해요, 얘는. 지금 그 과일병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외. 아니 과일병. 아, 과일병. 이게 이제 공간이 한 1, 2층으로 한 160평 된대요. 저 청남대 이런 데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관사를 겁나 큰 걸 줬나 보지? 아. 근데 이 관사 안에 냉장고가 10대랍니다. 아. 장사예요? 모르겠어. 그 10대 안에 과일을 빽빽하게 다 채워놓은대요. 아, 열대 무슨 시체들 넣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얘가 돈 주고 샀을 리는 없을 거고 장병들 부식으로 나온 걸 빼돌려갖고 10대 냉장고에 채워놓고 네. 그걸 관리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관리를 시켰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가 썩었어. 하도 많으니까. 그럼 그 썩은 과일을 관리 잘못했다고 얼굴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부대 안에 모과나무가 있는데 네. 모과나무에서 열린 모과를 따가지고 100개가 넘는 모과를 따서 모과청을 만들게 하거나 부대에 있는 감나무에 감을 따가지고 꽃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선물용으로 썼다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미친년이군요. 근데 그게 인성도 문제지만 관행화됐다는 문제고 윌리엄 텔이긴 한데 그 화살 쏘는 게 아니라 사과를 대가리에 바로 던져버리는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